금방 이 앞에서 보니까 거의 그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것 같은 수준의 다정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팀이시더라고요. 오늘 아마 또 극장 무대 인사까지 거쳐서 영화제 무대까지 드디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한 분 한 분 부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거미줄을 연출한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그때 개막식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에서 강호세 역할을 맡은 오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도역의 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미줄에서 한유리 역을 맡은 정수입니다. 송강 배우님은 올해 네, 고정수 배우 계십니다. 네. 송강 배우님은 올해 부산국제 영화제도 특별한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신데 또 영화는 따로 주윤마령님을 만나셨는데 송강호 배우는 나의 영웅이다. 하지만 한국어로 말씀을 하셔서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또 주인발 배우님이 좀 위치 있는 농담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반갑고 너무 대단히 영광스럽다를 이렇게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기가 좀 민망하셔가지고 위치 있게 농담을 하신 것 같고 직접 진짜 대배우를 맞이하니까 그 아우라랄까 그 대스타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두 분이 함께 또 포옹하시는 시간을 보면서 한국 역사, 한국 영화뿐 아니라 세계 영화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이렇게 장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수 배우님, 지난 5월에 칸 영화제에 이어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까지 16년 만에 영화제로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여정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약간의 그 용기를 갖다가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야말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을 만났던 게. 그리고 너무나 거미줄을 같이 있는 우리 연기자들이 화합이 잘 되고 너무 재밌게 해서 정말 저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거미집이 결국 2주차인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거미집은 어떤 영화인지 전여빈 배우님께서 리더답게 씩씩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미집은요, 거미집은 어떤 영화냐? 여러분, 혹시 그 말 아시나요? 저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신조어인데, 중꺾음화라고 있어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 마음과 정신을 아주 잘 배포한, 절대 끝까지 자신의 열정을 버리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김연아 감독님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장면만 바꾸면 영화가 걸작이 될 거라는 그 믿음 하에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을 다시 모으면서 그 이틀 동안 촬영을 벌이는 그 현장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찍게 되는 시나리오를 김연 감독이 꿈을 꾸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 중에서 영화 속의 김 감독처럼 아직 찍지 않는 영화 장면이나 혹시 연기하는 꿈이나 영화의 내용 같은 게 정말 꿈에서 나왔던 기억 같은 게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감독님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세요? 감독님 그런 꿈을 꾸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꿈에서 나왔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꿈이 가지고 뭐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서 꿈속에서 되게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안달복달했던 그런 기억들은 많아요. 최근에도 거미집을 다 끝난 상태인데도 끝나고도 그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어가지고 정말 영화 거미집처럼 그 스테카 배우들 다시 불러야 되나 막 이러면서 노심초사했던 그래서 그런 악몽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화를 만들고 찍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스스로 악몽까지 꿔가면서 겪게 되는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정 배우님, 여기 극 중에 보면 뭔가 민자는 미도같이 막 긴가도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이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변화를 되게 반기는 눈치였었거든요. 민자의 심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김 감독이 새로 고친 시나리오는 70년대의 이 대표 여배우가 아주 느낀 어떤 갈증을 확 풀어준 시나리오였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김여 감독이 바뀌기 전에 시나리오에서 이민자는 그 시대 당시에 늘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좀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여성 캐릭터였는데요. 바뀐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의 역량에 굉장히 충실한 캐릭터죠. 그래서 아마도 여성 캐릭터로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에 배우로서는 또 열정이 막 넘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반대를 내실 부분 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정수 배우와 사실 수정 배우 같은 경우는 극 중에 호생하는 캐릭터와 유인이라는 캐릭터에게 감독님이 굉장히 가혹한 디렉션을 많이 하시죠. 하춘하는 녹음 전에 1000번을 연습을 한다는데 나는 얘기하지만 1시간 전에 대본을 받았다거나 유림이한테 너무 힘들면 얘기하라고 얘기해놓고 아까부터 힘들었다고 대답하면 힘을 내보자 유림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김춘 감독님의 어떤 친절한데 가혹한 디렉션이 혹시 현장에서 있었던 적도 있나요? 영화 속의 김 감독처럼? 김준호 감독님 작업을 하면서 가장 가혹했던 부분은 저에게 탑스타라는 역할을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한 저 스스로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탑스타는 주로 해오셨던 역할이시잖아요. 아직 새로운 분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배우님은 어떠세요? 감독님이 뭔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배우로서 이거 굉장히 가혹한 디렉션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보셨었나요? 방금 박정수 선생님이 너무 많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들으셨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가혹하다기보다는 뭔가 원하시는 뭔가 이런 연기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셔서 사실 그걸 굉장히 콕 집어서 다 알려주셨었거든요. 예를 들면 유림이한테는 좀 뱀처럼 연기를 뱀처럼? 네. 그래서 어떻게 뱀처럼 막 스르륵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디렉션이 있었지만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뱀처럼 연기하는 수정 배우를 결국 잡아내셨던 것 같은가요, 감독님? 네,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영화 속 영화의 그 거미집 안에 이제 그 욕망으로 들끓는 그런 어떤 여성 캐릭터들의 이제 아주 그 원색적인 충돌을 보여줘야 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 임수정 씨랑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고 완전히 꽂혀버렸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사랑할 것이 생겨버린 불나방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펜을 다 내어놓는 그냥 사랑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어떤 예술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강호 선배님과는 작업하면서는 사실은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또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이 소나무라는 액터를 한 아티스트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의 영화 연기를 보았다면 저 또한 이제 그냥 한 관객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보면서는 어떤 새로운 확신보다는 저렇게만 잘하고 기프트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만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집중하고 더 공부 닦으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렇게 결코 무뎌지지 않는 칼날 같은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그게 되게 저한테는 정말 작년에 그 어떤 자극보다 센 자극이었어요. 그 자세를 보고서는 저도 역시 그 모습을 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송강호 의원님이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계시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그 가혹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었지만 혼자 그 감동만이 떠안아야 되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마도 다행히도 이 작품에서는 감독 역할을 연기하기 때문에 송강호 배우와 김수수 감독이 그 외로움을 뭔가 공유하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 어떤 연민이나 그런 공감을 느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서로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다시 한번 작품을 함께 해오셨지만 유독 이 작품 거미집을 찍으면서 김지우 감독에게 느꼈었던 어떤 공감의 부분들이나 혹은 외로움을 함께 나눴던 순간들 같은 것들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두 분. 네. 그래서 저희 김지훈 감독님은 한 25년을 5편을 평균 한 5년에 한 번씩 그죠? 그래서 앞으로 5년은 볼 일이 없겠네요. 농담이고요. 정말 저희 김지훈 감독,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님이라는 예술가와 영화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이번에는 어떤 여행이 될까 그런 마음을 하는데 사실 설레이는 마음 한켠에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작품, 새로운 어떤 여행 목적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여정이 꽤 희열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 희열을 찾기 위해서도 고통도 따른다라는 걸 늘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맡은 김열이라는 감독과 실제 김지훈 감독님이 어떤 마음적으로 동의가 되고 동질성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현장 뒤에서 함께 두 분이서만 따로 모이는 장소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저기 바빠가지고 잘 알았는데 장영남 씨 연기하는 장면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카메라 뒤에서. 그때 동시에 얼굴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영남 씨의 저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 걸 동시에 이렇게 눈을 좀 약속도 안 했는데 그런 어떤 순간이 그쪽 김열이라는 감독과 실제 김지훈 감독님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겪은 적이 있죠. 그런 적이 한번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배우만 쭉 해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순간은 외롭단 말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지점에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감독이 참 편하다. 왜냐하면 카메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카드 게임을 하면 되는 어떤 위치구나. 그래서 배우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은 힘들고 이러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감독들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기를 하면서 실제로 뭐 김지훈 감독님이나 영화 감독님들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감독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뭐랄까 인간적으로도 되게 연민이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준 감독님은 마침내 이 오랜 동료가 자신의 고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이 상황들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근데 강호 씨가 거미집을, 거미집에서 더 이제 감독의 구체적인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느껴졌겠지만, 이미 그 전에 감독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현장에서 힘든 거는 자기가 판단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치 다른 얘기를 하면 도박판에서 자기의 전제 사항을 걸고 뭔가를 이렇게 올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잘 간 건지 못 간 건지 자기 모든 걸 다 걸어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아주 저는 도박을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오케이를 내린 건가? 왜냐면 대개망의 시선들이 다들 일시에 다 저를 보면서 이게 맞는 겁니까?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감독이 약해지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다면 다 흔들리게 되니까 근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감추고 이런 지금 아프고 불안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이제 힘있게 나가야 되고 바로 배우들한테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 나도 모르는 그럴 때 가장 좀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관객분들 김준 감독님에게 우리 함께 참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독님은 다 그렇게 김준 감독님은 20년 전 협업작인 장화홍련이라는 작품에서 또 20년이 지나서 거미집이라는 작품을 통해 만났는데요. 장화홍련 오프닝을 보면 수미의 눈을 최대한 가리고 안 보여주는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미집은 정말 이민자의 눈으로 시작해서 이민자의 눈으로 끝나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윤정 배우에게도 스스로 어떤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그리고 새로운 눈을 보여주는 어떤 도전과도 같은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진짜 이민자는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화홍련에서의 수미는 사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처음부터 거의 영화 중후반까지 끝까지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스테리함이 나온다면 이제 이민자는 정말 무슨 바뀐 시나리오에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나는 어떻게 폭발시키려고 하는 또 어떠한 도구와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표현하고 전달하고 폭발시키려는 그런 감정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가 연기해야 하는 내 씬에서 좀 고도의 에너지를 갖고 배우들과 연기에 호흡을 맞춰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더더욱이나 더 이제 저라는 배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정을 할지, 어떤 감정을 눈에 담을지, 또 제가 근육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어떤 얼굴을 보여주게 하려고 많이 이제 톤도 잡아주시고 제주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민자를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은 것도 배웠고 또 새로운 얼굴을 배웠어 관객분들께 보일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면서 영화 안에 있는
뭔가 엄청난 혼란이 펼쳐지지만 그 밖에서 봤었을 때 이 영화 생각한 미는 즐거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럽기도 했었는데요. 정수정 배우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경력의 선배님들 배우들과 동시에 앙상블 연기를 펼치는 것은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영화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정말 영화 만드는 거의 기쁨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꼈던 순간이 혹시 기억에 나시는 게 있나요? 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매 현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첫 이제 극장 개봉하는 큰 영화였고 너무 좋아서 제가 물어볼 정도였어요. 원래 영화 한장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친해지면서 그리고 연기할 때도 서로 엄청 배려해주면서 또 선배님도 저 긴장하지 않게 항상 편하게 좀 깔아주셨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연기하는 게 좀 긴장되고 부담이 됐었지만 이런 현장의 분위기가 저는 좀 녹아내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작의 기쁨이 꽤 컸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실망한 날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 기억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영화의 만들기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시는 바랍니다. 오정수 배우님, 제가 듣기로는 배우들이 세트장 앞에 있는 정장 같은데 보송보송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는 시간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좀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그 정자 아래서 이야기했던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 풍경이 저한테 그냥 영화적 한 스티처럼 남아있어요. 그 정자 아래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손도손 모여서 단역 배우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멀리서 손가호 선생님이 그 배우들을 좀 아이 보듯이 이렇게 지그시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풀샷을 저는 보고서는 그게 좀 어떤 스틸 사진 같은 어떤 영화의 낭만 같은 이런 느낌의 정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현장에 막 시끌벅적하진 않고 MBTI가 다 아이 성향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아쉽다를 만드는 좀 더 특이한 영화였던 것 같고 그런 정서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왠지 뭔가 안 봤지만 그 장면이 그려지는 듯한 설명을 들으니까요. 네. 전현준 배우님,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힘내게 찍으면 그게 화면 안에서는 강력이 되는 거라는 대사를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촬영장의 고통이 영화적 강력으로 탄생됐다고 생각하는 씬이 있다면 본인 씬이어도 좋고요. 다른 분의 씬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 한 씬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이 반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거미집 촬영 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건 이 각 배우가 각각의 폭죽 같았어요. 그래서 마치 폭죽놀이가 마구잡이로 이제 하늘에 별 놓듯이 수놓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 폭죽이 언제 터질지 시간을 모르죠. 하늘만 바라보고 막 그걸 바라보는 그 느낌이 들어서 끊임없이 약간 집중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미집이 그냥 강력 그 자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란 말이죠. 각각의 배우에게 어쨌든 배우 역할이 아닌데도 배우 역을 하고 싶어 했던 김 감독과 이도에게 왜 그토록 배우를 하고 싶어 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글쎄 이제 거미집이 이제 약간 중국 그만 그런 말도 있듯이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이든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이 또는 좀 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심정인데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각각 다 다르죠. 다른데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은 욕망이, 우리도 일종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망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목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배우들은 그 욕망을 더 실현시키는 어떤 장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있다면 그거를 실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싶어 하고, 미도도 그렇고, 하여튼 다 소리를 듣는 건데, 미도는 사실 결국은 실행되지 못했잖아요. 출연 불발에 이르긴 했지만 왜 그렇게도 유림이 대신해서 카메라 앞에 나오고 싶었을까요, 미도? 우선 이제 미도는 그 거미집이라는 영화의 결말을 기필코 완성해내겠다는 그 진념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유림이 고깝게 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해내겠다, 내가 해내서 감독님께 보여드리겠다. 사실은 그냥 중독 교환전을 꺾였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배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땜빵의 형식으로 무조건 잘 해내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 아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김순 감독님한테 연기 시키고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또 우리 현장에서 혹시 보신 적도 있으세요? 김준 감독님 연기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대사를 하다가 이제 뭐가 많이 꼬이면 왜 이렇게 쓴 거야 도대체? 감독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딕션이 이제 제대로 되나고 기가 막히게 하세요. 나는 꼬여요. 근데 우리 이계통에 종사하는 감독님 또 주변의 스태프들 다 배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도는 몇 프로는 기회가 안 와서 안 됐을 뿐이고 본인이 도전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보면 착한 여자, 뭐 나쁜 여자, 이상한 여자 다 나오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 이상한 사람들만 다 나오는 영화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연지 감독이 바뀐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야, 이상하다고 한 사람 없어? 이상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되게 이상하길 바라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김지훈이라는 감독님 사전에 이상하다라는 것의 정의, 의미는 뭔가요? 감독님 사전은. 네. 글쎄, 저는 그냥, 뭐랄까, 살면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저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이게 나를 사로잡지? 왜 이게 이런 감정으로 나한테 오지?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만들어가면. 근데 그 이상한 지점을 계속 그 인물이나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랑 계속 논의하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뉘앙스나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영화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내가 살면서 느꼈던 이상한 순간이지만 뭔가 되게 강렬하고 저한테 어떤 감정적 충만되는 어떤 순간으로 만들어내고 현실화시키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영화를 통해서 했던 작업이고, 특히 거미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상한 어떤 지점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관객들 후기 보면 정말 정말 이상한 영화다. 그러시면 나는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평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정신이 하나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재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영화적 재미를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하는 작업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고 거미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상한 몸으로 이미 또 나오셨던 손강호 배우는 그 긴 시간 동안 김지훈 감독의 사전 안에서의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이상하다는 위해서 우리가 연기를 하고 예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다라는 것이 창의력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상해지려고 연기하고 창조하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일련의 작업 형태가 이상해지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인간은 모두 너무나 이렇게 비합리적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세상이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약간 불합리하고 너무나 모순적이고 이게 나는 그런 어떠한 아이러니가 그게 또 인생이고 그 아이러니를 풀어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이제 더 이제 강렬하게 표현하고 또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상한 어떤 순간들을 영화 안에 끌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손강호 배우에 대한 칭찬으로 이상한 배우네라고 이상해지려고 그렇지 너무 이상해 이게 칭찬으로 들려요. 진짜 말을 말씀드리면 이상하네. 네, 여러분 이상한 감독님과 이상한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 네이버 오픈톡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닉네임 포카리라는 분이신 오정세 배우님께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영화에서 강호세 캐릭터의 등장신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시나리오에 원래 그렇게 차문을 탁 차고 나오는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배우님의 애드리브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호세의 캐릭터가 워낙 사랑이 많은 캐릭터인데 호세는 거미집을 찍은 이후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지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세의 첫 등장은 그 발짓 하나, 문을 박치고 나올 각도 하나 감독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해주신 그래서 나온 호세의 첫 등장이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호세는 사랑이 많은 캐릭터인데 좀 지나치게 많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안에서 조금 귀엽게라도 조금 혼났으면 좋겠는 캐릭터였었는데 이 영화가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그게 어떤 큰 뉘우침이나 어떤 참여는 아닐지라도 그냥 다른 캐릭터들은 화면에 결절이 집중해 있었으면 호세는 그냥 조금의 각오를 조금이라도 반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조금 돌이켜볼 수 있었던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진 않았을 것 같다. 네, 그럼 정말 이상한 캐릭터가 탄생이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송신의 팬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시는 분이 손강호 배우님께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널리 알려진 명대사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본인 것이든 다른 배우의 것이든 지금 바로 생각나는 명대사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거미집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상하다고 하네. 이상할 텐데 그 대사가 사실 이 영화를 방송하는 대사였던 거죠. 네. 서로 그러면 약간 정수정 배우님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뭐가 있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하다는 표현 말고 네. 다른 표현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좋아하는 네. 장면을 하면
영화 속의 영화에서 인장, 호세 그리고 모여서 하는 이제 모여가지고 그 북두칠성 점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그 장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수주 이쁘다! 네. 사실 영화 속에서 화제씬이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갑자기 되게 이상하게 뜬금없이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에 나오는 그 그림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그 감독님이 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넣으신 건지. 네,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어요. 일단 뭐 좋은 영화도 되게 많죠. 근데 약간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영화의 순수한 형태의 고연인데 그막 어려운 영화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또 영화의 순수의 원형의 상태로 이렇게 가는 상태였고 그래서 되게 판미적인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신감독이 정우성 씨가 연기한 신감독이 되게 무척 아티스틱한 어떤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미적인 감독을 이렇게 이제 표상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시대를 다르지만 순수 아름다운 영화를 추구했던 영화를 좀 그 오마주를 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불평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둘의 어떤 연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깊은 뭐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아주 영화적인 또 영화 팬들이라면 말씀하신 이 시대배처럼 이렇게 발견하고 재밌어와요. 이런 장치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홍강호 배우님 사실 뭐 배우로서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처럼 어쩌면 제가 재능이 없는 걸까요? 라고 자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의 어떤 공통점일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무릎을 던지죠. 네. 꼭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능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가. 그리고 올바르게 지금 표현하고 올바르게 지금 연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 괴로움 때문에 좋은 장면이 나오는 거고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영화 거미지고 특히나 지금의 시대에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영화가 계속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거나 혹은 회의를 갖거나 혹은 또 힘을 내거나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영화는 계속되어야 할까? 혹은 영화라는 작업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뭔가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라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정수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랜만에 돌아온 이 현장에서 영화 작업의 아름다움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들으시게 했던 순간들이 언제쯤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TV쇼 그 드라마만 쭉 했었고 16년 만에 영화를 다시 있잖아요. 하면서 작업 과정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영화에다가 조금 많이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 과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를 써주실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그 아까 지금 강호 씨가 얘기했듯이 넌 한 번이라도 카메라 앞에서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제가 찍은 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울컥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문을 했죠. 정수야, 넌 한 번이라도 네가 진심으로 하늘 앞에서 연기한 적이 있었니? 글쎄 대답이 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정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만에 바람난 가족으로 다시 영화계에 돌아오셨을 때가 54세 정도 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목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굉장히 젊으십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금방 지나갔는데요. 사실 부산에서 또 어떤 그 마음들도 가지셨고 또 어떤 일정들이 향후에도 있으신지 한 분 한 분 마지막 인사와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정 교수님부터 쭉 해서 이렇게 만나서 갈까요? 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무대 인사를 좀 들으면서 지금 일정을 소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토크를 하게 돼서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리고 긴장도 됐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미집이라는 영화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너무 커요. 사실 뭔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공포만이 가득할 때, 내가 너무 고갈되어 있다고 느낄 때, 저에게 걸어도 된다고 혹은 있는 그대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건네준 현장 같은 토크를 같았어요. 그리고서는 뭔가 존재 자체에 뭔가 열망과 그냥 어떤 부족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 받아들여주는 느낌?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도 된다고 그런 위로와 응원을 너무 해주는 영화 같아서 저는 지금도 저희 거미집이 너무 자랑스럽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소중한 작품이거든요. 아직 만약에 이 작품 안 보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거미집 만나게 되시면 그런 아주 든든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화 하면은 모든 영화 팬들이라면 공격을 하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거미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영화를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 영화 거미집은 저희는 영화 같은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만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은 꽤 오랜 여정을 거쳐서 만났잖아요. 송하고 선생님이랑 무한 세계를 찍었는데 편집에서 못 나오고 또 하울리 오디션 1차에서 떨어지고 사계 투어 오디션 1차에서 떨어지고 둥둥둥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이 여정을 거쳐서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만나서 결국은 이 너무 좋은 환경의 배우들과 같이 저만의 또 별장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들은 거미집이 중간에 또 영화 같은 영화로 남아있어서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도 어떤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꺾이지 마시고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거미집에서 나오는 모든 분들은 정말 미쳐가는 소동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혼을 다 모두 전권해서 불태워가면서까지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영화 한 편 만들려고 모두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저희 영화 거미집을 찍으면서 배우로서 또 다시 한번 영화가 무엇인지 영화를 왜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 관객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다시 그 마음으로 깨닫고 느꼈었는데요. 더구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영화 거미집을 통해서 예술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만날 수 있어서 더더없이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도 이제 저기 서명하고 이렇게 극장 가서 보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한순간 이렇게 극장 그 뒤편에 이렇게 잠시 대기하다가 그 되게 짧은 대기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점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에 대한 어떤 물론 그 동안에 팬데믹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기간도 있었지만 사실 영화에 대한 어떤 순수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소중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세월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거미집은 일단 팬데믹 이후로 영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최초의 영화를 사랑하고 또 영화의 꿈을 키웠고 또 영화의 모든 것을 바꿀 정도로 영화에 모든 걸 쏟아낼 때 했던 영화에 대한 사랑과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남의 나이가 들어도 내 영화는 계속 더더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미집이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불러오게 했고 또 이런 어떤 진솔한 마음을 또 이제 영화의 바다 부산 그리고 보통 또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마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함께 이 영화를 펼쳐놓기에 더없이 가장 적절하고 이상한 장소가 바로 이곳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진을 잠시 좀 촬영을 이어서 해볼 텐데요. 저희 테이블을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저 앞에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동그란 마크 앞으로 같이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걸. 네, 저희 왼쪽부터 시선 주시면서 이렇게 손도 한번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 네, 이제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위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저쪽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 감독님 뒤로 모셔서 관객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 순간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떨어지시지 마시고요. 네, 조금만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함께 찍히는 순간이니까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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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번 더 흔들어주세요. 네. 네. 오. 네. 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아래쪽으로요. 네네네. 네, 지금 영상을 한번 찍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크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